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먼 어드바이저 대표 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셨죠. 선별 지급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이제 결정이 거의 난 것이고요.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라고 기간까지 정해주셨어요. 일단 추석 지나고 나면은 또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진보 채널을 봤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왜 한마디 없나? 민주당은 왜 그 얘기에 대해서 없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데 반면 그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추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계속적으로 조정 중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데 민주당은 왜 고소고발을 대응하지 않나? 그 부분은 검찰 쪽에 어차피 고소고발을 해봐야 수사 안 할 게 뻔함으로 아예 시도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 저 아이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두자. 이게 낫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라도 해서 이러이러이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큰 어른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좀 혼내든지 좀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말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 해도 검찰에서 기각할 것이고 듣지 않을 것이라 해도 이 민주당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야 되지 않을까, 나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어서 짜장을 내리치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에 대한 고삐를 조이든지 또 공수처에 대한 이런 법안을 갖다가 신속히 마련해서 내어야 되고 또 국민의 여론 자체가 공수처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입방긋하지 않고 대표는 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다니십니다. 대표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개혁입니다. 개혁과 혁신인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없습니다. 도대체가요. 네. 그리고 내가 모르쇠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품고 자기는 이렇게 청정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다 누구를 포용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자꾸 내세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대통령이 만약에 될 뿐이라면 좀 더 강하고 좀 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부드러운 분보다 좀 강한 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주명리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나 사람들이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남편을 의뢰받아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부분을 본인이 아닌 상대에게 이렇게 떠맡기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하는 식으로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안이 생기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너 가진 것도 내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돈 한 푼도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제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는 가겠다. 누가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다.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가지 않겠다라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명리학적 요소와 특징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되지 않는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내면이 8글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초반부터 저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하다못해 공갈빵, 이렇게 지칭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 술 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또 이런 사주의 특징이 남의 아픔을 사실은 공감을 깊게 하지는 못합니다.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면 눈물을 흘립니다. 말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화가 탁 오면요, 이사장께서 딱 받으시면 통화하는 거 딱 보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저 사람은 이미 방향은 다른 데 있는데 말을 길게 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통화 짧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요, 공부하고 싶다, 몇 월만 하겠다고 딱 끊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공부 안 할 사람의 특징이 계속 이렇게 다른 걸 물어보고 몇 회차가 되냐, 얼마가 되냐, 전체가 얼마나 되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묻습니다. 공부 안 할 사람이거든요. 또 다른 곳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저분 할 사람이 아닌데 괜히 물어본다. 짧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할 사람은요, 말없이 하는 겁니다. 저렇게 보여주자는 것은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핫 키워드가 또 추 장관님의 그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이런 자녀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찰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의 입장에서도 검찰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검은 유착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번에 총선에서 만약에 슈퍼 여당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런 협치는 얘기도 못 꺼냈겠죠. 내리 당하다가 끝났겠지요. 예. 네. 그렇게 엉망을 해놓고 사찰에 도망가고 별 일을 다 하더니 결국은 법위원장 자리를 다 차고 앉으니까 또 썩 대표가 나서 야 빠져 7명이 다 빠져버리고 딱 자리 비워놓고 뭐 하는 거예요? 입을 펴주는 거예요? 잘하고. 예.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끼 삼아서 좀 협치하면서 하나씩 양보하면서 가는 게 낫지, 싹 비워놓고 그냥 무주공산처럼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리입니까 도대체? 혹시 저기 미통당의 대표로 가신 건 아니겠죠? 어쨌든 당대표님 덕분에 그 야당은 감동을 받았고요. 언론들도 이렇게 또 민주당 당대표의 연설에 또 칭찬 일색입니다. 그 추 장관을 묻고 짚고 하는 이런 언론들이 이 대표를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뭐 의미합니까? 그 반대적 상황이잖아요. 이걸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또 뭐죠? 추 장관을 갖다 어떻게 내려앉히려고 하는 이런 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단호하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협치하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예. 물론 다음에 또 잘 일을 해결해서 또 박수치고 이런 일도 있겠지만 저는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차 한 잔 홀짝거리려고 잠깐 마스크를 벗는 순간, 소중한 사람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어쩌다 보는 순간,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아니 본인이 지금 감성팔이 합니까? 감성팔이.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감성팔이 하세요? 대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개혁해야지. 검찰 개혁하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대표가 혁신과 개혁 안 하고 지금 감성팔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코로나는 코로나고 개혁은 개혁이고 경제는 경제예요. 그 분리해서 생각하셔야지. 지금 지금 경제도 안 되는데 무슨 감정이에요, 감성이에요.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될 판에 감성팔이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검찰이 더 문제지. 코로나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요. 저희들 국민이 마음을 아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가서 감성팔이 하지 말고 좀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하세요. 지금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언론에 떠들고 있는데 대표의 연설이 좋다고 언론들이 또 같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난다. 그럼 저 사람의 패는 이미 다 보였다고 보입니다. 사실은요. 예. 패가 그 패 자체가 굉장히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교하지 않아요. 패가. 앞으로 좀 두고 보자고요. 물론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나 작은 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이미 카리스마가 넘치고 강한 사람입니다. 대표한테 인사를 꾹꾹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180석 준 저희 깨시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80석 준 게 그 사람 그렇게 그 상대에게 그렇게 맞추라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럼 문제가 커요. 이것은요. 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정신 상태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벌써. 무조건 맞히겠다고 엎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다음 달 이 자녀 때문에 아주 골탕 먹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빨이 좀 그런데요. 뭐 자기의 본인의 하는 일 자체는 그렇게 흔들거리지 않으나 특히 이분 자체가 자녀 문제로 인해서 조금 시달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걱정이 됩니다. 이 사주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걸 빨리 탈피하고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능한 저 짜장을 빨리 내치고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니 누가 나서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조금 뭐 사람을 드릴 때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사실은 진상들만 나왔어요. 이 진상이에요, 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골치 아파요. 진상이 어느 정도 진상이냐면 악질보다 더 능글능글하고 능글능글하고 자기밖에 더 모르고. 피말리는 경우에 난 이런 사람이야 보이지만 내부는 썩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죠.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내부적으로 썩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살아봐야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죠. 부인이 힘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하고 속 터지고 아주 뒤집어질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해해 웃으니까 좋은 것 같죠. 같이 살아보는 사람은요. 그 고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저희 가까운 곳에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 국민의 한 10%는 된다고 보여요. 네, 10%는 돼요. 그걸 다 걸러내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네. 예. 이런 분들이 더 잘못되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빨대 꽂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빨대 꽂는 것도 굉장히 뭡니까? 교묘하죠. 예,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참 상대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자기 이익대로 흐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문가반이 오면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할 거예요. 하나하나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 사람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아니 검찰 개혁을 했더니 시를 읊고 있어요. 참. 그런 감성으로 검찰 개혁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저분 자체가 검찰 개혁하고 멀고요. 같이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짜장이 살고 있고 피해 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이렇게 협치하는데 아마 피해 있으라 했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조용해요. 짜장의 잠시 봤어요? 얼굴이 나오지도 않아요. 동문이 얼굴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건 제가- 언론의 적폐들의 예. 행태잖아요. 그래놓고 뭘 짚습니까? 예전에 조국 장관 아들 하듯이 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또 들고 흔들게 됩니다. 찍나요? 검찰을 쳐버리면 깨끗한 문제인데 검찰을 안 치고 있다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에서 보면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니까 그걸 치지 않지. 내가 그걸 적폐라고 생각했으면 치야지. 덩어리라고 생각하겠지. 저 개천절 집회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이 대표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살벌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과 이런 톤 이런 그 행동으로는 아무리 그 살벌한 말을 알려도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살벌한 이야기할 때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런 말들 할 때는 조금 무서워요. 이재명 지사가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내가 가만 안 두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럼 이분이 이야기할 때는 까마 모양도 조용조용 내리 깔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하고 시 읊을 때와 시 읊을 때 그 톤과 말할 때 톤이 같단 말이에요.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 무게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눈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야 한다 이 말에 저도 그분의 눈빛을 보면은 좀 다르죠.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눈이 좌우로 돌아갑니다. 눈빛이. 그리고 눈이 그냥 정시하는 듯하지만 정시하지 않습니다. 그분 눈이 계속 움직입니다. 눈이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다. 즉 뭐 다른 거 뭐 아이템을 생각해도 좋지만 어쨌든 눈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눈동자를 많이 돌리는 사람은 믿지 말라는 소리가 사기꾼이 많습니다. 눈동자를 돌리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머리에서는. 그래서 눈동자가 계속 돌리는 사람은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뭐 글을 읽을 때나 없을 때 눈을 항상 돌립니다. 눈을 왔다 돌립니다. 그럼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당 대표님께서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기사를 네,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공수처 가동을 바라긴 한데요. 하지만 법 개정 강행보다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수처 가동을 바라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게 설득하는 우선이다. 게 우선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설득될 사람들이요. 설득당할 사람이지.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선생님들께. 뭔가 한 권력이 들어오더니 조용해졌다. 5개월 동안 조용해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눌렀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현 대표가 있지만 원래 오는 힘이 강하지 지금 내려가는 힘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 대표가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총리가 딱 오자마자 민주당이 굉장히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이 분위기 자체가. 이낙연 대표께서 공감이 잘 될 것 같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공감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나는 감성적이어 보여주는 사람은 실제로 마음이 메말라 있고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성적인 사람은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리고 또 자기의 잘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고 그것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에 그냥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르쇠입니다. 모르쇠예요. 안 들려요. 모르쇠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안 한단 말이에요. 두고 보자고요. 예,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야당 쪽에서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협치 그래 연설 감동받았어. 대신 조건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거리를 두어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라.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1순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떨어져라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은 자녀 문제예요. 이런 가슴을 다 건드리고 이렇게 아픈 곳을 만진다는 것은 정말 언론개혁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정광훈이가 아무리 날뛰고 설쳐도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검찰을 두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봤을 때는 이 사람과 한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15 총선 때 저희가 얼굴을 비교한 사진이 있어요. 그 황 전 당대표가 얼굴이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만 얼굴이 반질반질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대표님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생각했다면 얼굴이 약간 좀 안 좋아해져도. 예, 안 좋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그분이 나올 때 얼굴이 잠을 못 자고 홀쭉하게 나와서 그냥 끔끔하게 해서 나와서 이제 인터뷰다고 했는데 얼굴은 못 속입니다. 이분은 얼굴이 팅글팅글하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있어요. 대표께서도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말로만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굴이 팅글팅글하고 좋으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얼굴에 답이 있고요. 맥락적으로 사주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분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진적으로 공감한다면 밤잠 못 주무시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면은 얼굴이 그렇게 좋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진짜죠. 얼굴이 현실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현 상태를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랫사람으로 인한 피해, 말썽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문제예요. 지금 10월 달엔 좀 나아질 겁니다. 아마 그때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좀 나서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법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런 깨시민의 뭡니까 조금 힘을 돋궈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나서서 이런 것을 해결할 때는 해결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저희가 인물 분석하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실 분이 정말 이분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이 나라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검찰에 대한 이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혁하고 혁신하고 언론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편파적인
보도나 수사가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우선이지. 지금 코로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혼자 나서 코로나 하겠다고. 뭐 어떻게 하면 또 정치하겠다고. 뭐 여성들도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180석 준 이유가 개혁하라, 혁신하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본인은 그냥 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이런 대표를 두고 지금 누가 안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근데 코로나 대응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코로나는- 가짜 뉴스가 문제 아닌가요? 언론 개혁해야죠. 코로나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요. 질병본부장이 잘하고 있잖아요. 법원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요. 사법 개혁을 안 하니까 판사가 그 정강은 풀어줌으로써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원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한 분이 바로 저는 이분이라고 그래서 생각해요. 오죽하면 제가 이분이 관이 없어서 핵심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까지 했구만. 아니 그럼 주변 사람 이야기 좀 듣든지요. 깨시민 이야기 좀 듣고 청취하시고 시장에 가지 마시고 진보 유튜브에 좀 말을 좀 들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뭐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조금 더 지켜보자.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 보면 열을 알아요. 예, 안 맞습니다. 변합니다. 네네. 진짜 총선 때문에 그놈의 총선 때문에 뭐 입 다물고 꽉 다물고 그냥 응원해드리고 그래 총선 이겼으니까 어디 개혁 되나 보자. 지금 4개월 지났고 5개월째입니다. 5개월째. 제가 총선 끝나고 여태까지 계속 민주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말이 없나? 왜 160석, 160 몇 석이나 줬는데 왜 이야기하지 말하지 않고 왜 침묵을 지키나? 그러니까 대표한테 이야기하니까 대표는 대표가 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놓고 대표 디나이가 뭐예요? 똑같은 코로나, 경제, 뭐요? 뭐 잡다한 거. 뭐 성범죄, 여성보호. 대표님, 대표답게 하십시오. 대표가 왜 그 짜잘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큰 칼을 휘둘러야지. 왜 조그마한 바늘 같은 거 가지고 흔들어요. 대표는 크게 보고 우리나라에 뭡니까? 큰 그릇이 돼야 될 뿐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부터 시작해서 뭔가 모르게 아싸란 걸 보여줘야지. 그냥 바다에서 감성적으로 봐주십시오. 뭐 야당 대표한테 인사를 꾸벅꾸벅하고 그냥 최대주민이나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뭐 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아랫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세라 아니 그러지. 7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봐야죠. 그럼 그 급한 게 코로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 힘든 건 맞는데 그거는 따로 질병본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을 위로해드려야죠. 뭐 직접 하시는 분들. 그렇죠. 물론 아픈 사람의 고통도 뭐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감성팔이보다는 좀 더 시원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원시원하게 결정 내려주고 이를 미는 뒤에서 힘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저깟 나가서 뭐 눈물을 흘리고 어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는 대표다워야 돼요. 추미애 장관의 자녀 문제도 이런 문제도 정말 대표가 나와서 탁 중간에서 끊어주고 언론 그러지 마라 끊어주고 점점 하나씩 계속 해야 되고 또 공수도 마찬가지 공수 매체가 해라 딱 끊어내 이거 의원들 움직이는데 아니 이분이 흐지부지 하니까 아니 의원들도 다 흐지부지 다 뻗어 있잖아.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붙잡고 있고 경제 붙잡고 있고 아니 법안 발의하라니까 겨우 뭐 코로나 붙잡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답답하지. 윤 짜장이 해임되지 않고 사태를 압박받지 않고 이렇게 기사가 자꾸 죽는 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왜 수사 안 하는데요? 김건희 왜 수사 안 하는데 그 구린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데요? 저 같아도 그거 못 보겠어요. 아니,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촛불도 들고 경찰 개혁이란 촛불을 드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딴 세상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딴 세상에 있다니까. 일본에 가 있다고 아니면 제주도에 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말을 경찰 개혁이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 자체는.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 당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대표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대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봐도 참 뭐랄까 좀 답답하고 이분이 지금 맥을 잘못 짚고 있고 생각 자체가 딴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게 풀리려면 한참 걸려야 되고 제 깨심이 되려면 속을 부글부글 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잘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금 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러다가 7개월 가는 거죠. 어영부영하다가. 예, 맞습니다. 저는 전 대표인 이해찬 대표께서도 그렇게 제가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좋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도 너무 좀 권위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린 사람이고 이분도 되게 느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 대표는 느린 사람이에요. 느린 사람이 대표가 되면 안 되고 조금 빨리빨리 돼서 좀 빠리빠리 돼서 뭐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왔고 또 이분이 돼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1년을 홀딱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이 돼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머리에 박힌 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추 장관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공수처 설치를 할 수 있게 백혜련 의원님 또 그 외에 김용민, 김남국 의원들, 초선 의원들 지금 뭐 또 여러분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힘을 좀 많이 실어주세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뭐 창조 뭐 이런 글자 쓰는 거 보니까 경제 쓰는 거 보니까 이분이 또 박근혜한테 많이 배웠나 봐요. 박근혜 버전이에요. 한때는 또 황교안 버전이더니 이제는 박근혜 그 버전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겠어요 이거? 지금 그런 말 할 때요.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소리잖아 이거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는 그 다선 의원들을 배제하고 초선 의원들을 키울 목적으로 본인을 약간 셀프 업그레이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수이죠. 아이고, 올해 내리 당하다가 아마 끝장날 것 같아요. 두고 보자고 이제. 또 좋은 말 좀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까지도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